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리츠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3단계를 순서대로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1차 때 많이 외웠었죠? 진명문이죠? 자, 진명문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진단 단계. 자, 뭐냐,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진단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파악 혹은 진단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단계고요. 자, 두 번째는 명료화 또는 해석의 단계입니다. 명료화 또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하며 함께 대안을 탐색한다. 그래서 요 명료화 또는 해석은 여러분 이해하신 대로 쓰시면 좀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 문제 해결의 단계. 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했죠. 자,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취업 면접 성공을 위해 A씨는 금연을 하려고 한다. 먼저 금연을 위해 담배 흡연량을 줄이기로 한다. 이에 목표를 설정한다면 목표의 내용과 목표 설정의 원리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마트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의 원리를 목표 설정 원리 다 써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목표 내용부터 볼게요. 자, 평소 흡연량에서 기간을 정해두고 점차 줄여나간다. 자, 우리 목표는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점차 줄여나간다. 요 두 단어 꼭 사용해 주시고요. 목표 설정의 원리. 자,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자, 요거는 다른 내용과 똑같죠. 우리가 목표 설정, 상담 목표 설정할 때 써야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기한이 있어야 돼요. 상담 목표는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상담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쓰고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마음에 드신 거 그냥 세 개 이렇게 풀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형태주의 상담의 상담 기법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거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었던 건데요. 자, 세 가지만 쓰고 설명하기 때문에 요 5가지 말고도 엄청 많죠? 그래서 외우기 좋은 거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욕구와 감정의 자각이죠. 내담자가 느끼는 욕구와 감정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풀어서 써주시면 간단하죠? 자, 비의자 기법. 현재 없는 사람이 의자에, 비는 의자에 실제로 앉아있는 것처럼 투사 혹은 상상하여. 자, 단어는 비슷한 의미면 상관없습니다. 상상하여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꿈 작업. 꿈을 현실처럼 상상하고, 자, 현재 일어난 것처럼,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연기를 해본다. 자, 과장하기. 내담자의 행동과 언어를 과장하여 뭐를 욕구와 감정을 명확히 지각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신체 자극은 내담자가 현재 느끼는 것을 신체 감각을 통해 자각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5가지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충분히 써주셔도 되고요. 3가지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6가지를 쓰고 이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요거 반대 문제 있죠? 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를 쓰시오. 자, 요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저 6가지 풀어서 써주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실질 임금률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할게요. 기혼 여성의 임금이 높으면 참가율도 높겠죠. 배우자의 임금 수준, 배우자의 임금이 낮거나 없으면 참가율 높겠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참가율 높겠죠. 자녀의 수와 연령, 자녀가 적고 자녀의 나이가 많으면 경제활동 참가할 여유가 있겠죠. 자, 파트타임 형성. 파트타임 노동시장이 많다면 참가율이 높겠죠. 자, 왜? 우리 일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을 이상 일을 하면은 취업이라고 본다라는 기준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6번째, 전반적인 실업률. 사회적인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을수록 취업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가율이 높겠고요. 가계 생산 기술력입니다. 뭐 청소기 이런 것들이 기술이 좋다라는 거죠. 가계 생산 기술력이 좋을수록 참가율은 높다. 해서 요 7가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를 쓰시오 해도 요 내용 그대로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1차에서 많이 외우셨죠?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있고요.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네요. 자, 동형 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실시한 검사와 검사는 아니고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같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거고요.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동형이대로 반으로 나눈 거예요. 즉 A라는 검사를 B,
C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B, C에 있는 내용이 A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검사를 독립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검사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개의 검사의 상관 개수를 비교하는 거다. 자, 그리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작의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유형 아니죠? 동일한 검사를 일정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복 측정하여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B라는 검사를 주고 일주일 뒤, 자, A라는 사람에게 또 B라는 검사를 실시해서 이 시간적 차이에 대한 상관계수를 보겠다라는 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단계에서 내적 자아 지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고트프레드슨 하면은 우리 1차 때 힘성산에 이렇게 해서 외웠었는데 4개죠. 근데 3개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트프레드슨 3개만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우리 2차 실기에 고트프레드슨은 힘성산에 요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고트프레드슨이다. 그럼 바로 힘성산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3단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 순서대로 써주는 게 아무래도 뭐 문제가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연령도 같이 써주셔야 된다. 자, 연령도 꼭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연령. 자, 그래서 우리 3, 6, 9로 연령은 외웠었고요. 힘과 크기 지향성, 힘이죠. 자,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자, 요 빨간색 부분 꼭 써주셔야 되고요. 성 역할 지향성, 6세에서 8세죠.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사회적 가치 지향성, 9세에서 13세죠.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핵심보다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혹시 모르니까 우리 내적 자아,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것도 같이 외울게요. 14세부터죠. 자, 타인에 대한 이해. 자, 타인에 대한 이해가 뭐냐? 타인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 인식 생긴다. 자, 타인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때라는 거고요. 추가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한다. 써주시면 아주 퍼펙트겠죠. 그래서 고트프레드슨 문제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힘성산에 풀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신뢰도 추정 방법 중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 3가지 쓰시오. 자, 우리 아까 봤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우리 역으로, 자, 검사, 재검사법의 충족 요건, 필요 요건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 똑같이 써주시면 정답 되겠고요. 자, 단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월 효과예요. 자, 두 검사 사이 시간 간격이 너무 짧다. 그럼 검사 내용을 수검자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성숙 효과입니다. 두 검사 사이 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 대상이 성숙하는 거죠. 막 책도 읽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내가 저번에 못 풀었던 문제는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단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검사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검사 당일의 환경 변화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내가 A랑 검사를 처음 봤을 때는 막 비도 오고 막 그랬어요.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해요. 그래서 검사를 봤는데, 자, 일주일 뒤 비가 안 와요. 하늘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문제가 잘 풀려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 환경 변화 통계가 쉽지가 않다. 이런 내용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것도 1차 때 많이 공부했었죠? 자, 기우 절반법. 자, 한자로 기우수라고 하는데요. 기우가 홀짝이죠? 그래서 검사 문항 번호를 홀수, 짝수로 그냥 간단하게 반분하는 게 기우 절반법이고요. 전후 절반법은 말 그대로 검사의 문항 배열된 순서대로 전반, 후반으로 반 나눠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짝진 임의 배치법이죠. 오타가 좀 있네요. 자, 각 문항들의 통계치에서 가까운 두 문항의 짝을 짓고 그 짝에서 임의로 한 문항을 선택하여 양분을 하는 방법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문항을 짝을 짓고 무슨 문항? 상관관계가 높은 두 문항을 짝을 짓고 그 짝에서 임의로 한 문항을 선택하여 양분하는 방법이다. 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1번과 15번이 예를 들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 세트로 묶어요. 짝을 만드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자, 1번을 선택하거나 15번을 선택하는 문항을 2개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짝진 임의 배치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무와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뭐 교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과제 특성, 직무 역할, 산업, 조직 문화 풍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과제 특성은 우리가 복잡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과제인 경우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짧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직무 역할은 역할 모호, 그리고 역할 갈등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쓰면 되고요. 자, 산업, 조직, 문화 풍토. 자, 우리 조직의 문화가 있겠죠. 그리고 내 자신만의 문화가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차이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도는 우리가 과제 특성, 직무 역할, 산업, 조직, 문화, 풍토 그대로 써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 써주시면 되니까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주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조절변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이것도 1차 때 많이 나왔었죠? 자, 먼저 성격 유형입니다. A, B 성격 유형 안 쓰셔도 되고요. 성격 유형이죠. 자, A형은 공격적이고 경쟁을 추구하여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되고, B 유형은 여유를 추구하며 성취욕이 낮아 스트레스에 노출이 적다. 인데 더 간단하게 쓰면은요, A 유형보다 B 유형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자, 덜 받는다. 이렇게 써주세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간단하게 외우실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외우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는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통제의 위치입니다. 자, 직무의 성패를 외부 요인으로 보는 외적 통제자.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면은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직무의 성패를 내부 요인, 내 자신에게서 찾는 이 내적 통제자가 더 스트레스에서 덜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 성격 유형 똑같아요. 외적 통제자가 내적 통제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지원이죠. 자, 직장 동료, 상사나 가족, 지인 등의 지원으로 통해 정신적, 신체적 안정감을 얻으면서 스트레스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간단하게 써주셔도 되지만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는 성격 유형, 통제 위치, 사회적 지원, 요 단답형 기준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절대 이해한 대로 쓰시면 안 되고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